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 시간은 초보님들 대상으로 제가 기법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법 교육은 추세선을 통한 맥점 잡기입니다. 우리 초보님들이나 아니면 차트를 잘 볼지 모르시는 분들 원하시는 니즈가 어떤 건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큰 그림을 잡는 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만큼 큰 그림을 잡는 것을, 큰 추세 잡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 시장 보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제가 기법 교육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작년부터 많이 나와서 일단 국내 선물 차트 잠깐 보면서 기법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작년 10월 초에 서울경제TV에서 국내 선물 지수와 코스피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100% 정확히 예측을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제가 차트 분석 올려드렸고, 작년 10월 초에 TV에 나가서 정확히 코스피와 국내 선물 나스닥 맥점 말씀을 드렸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지금 3월이죠. 올해 3월까지 만 6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맥점 그리고 그 추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세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은 추세선을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 추세선 잡는 거를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추세선이라는 건 뭡니까? 매수 추세든지 매도 추세를 따라가는 것들이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신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저점을 연결하거나 뭐 삼각 수렴이 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추세선을 그리는 기법들이 있지만,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점, 상징적인 고점이 2021년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고점 다음에 저점을 일단은 연결을 하고요. 이 선이 하나가 완성됐으면 여러분 반절은 끝나신 겁니다. 어떤 상징적인 고점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저점을 일단은 선택을 하시면 그 고점과 그 저점, 자, 여기서 고점은 어디입니까? 이쪽 부분이고요. 저점은 이쪽 부분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넘지 않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 여기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 이 고점과 이 고점을 넘지 않고, 저점은 넘어야겠죠? 매도 추세니까요. 고점은 넘지 않고 저점이 다시 줄어드는, 그리고 요 고점을 넘지 않고 저점을 깨는 이런 모습의 차트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쌍봉이니까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고점을 넘지 않고 저점을 이렇게 가는 이런 추세선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체크를 좀 다시 해드리면, 어떤 상징적인 고점과 저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추세선의 절반은 끝난 거다. 이 고점과 이 저점을 넘지 않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항상 전고점을 넘지 않는 고점과 전 저점을 넘는 이 선들을 이용하시면 이게 뭡니까? 중기 내지 장기 추세의 추세선이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항상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수식을 넣거나 이런 것들만이 답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리다시피 이런 간단한 것들로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전저점을 계속 깨는 이런 하락의 대추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을 타셔야 되나요? 당연히 매도 포지션을 타셔야 됩니다. 차트 분석 기법의 시발점은 바로 이 추세선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추세선은 어떻게 됩니까? 소위 얘기해서 큰 그림이라고 하는 매매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고점과 저점을 설정을 하고요. 자, 고점과 저점을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그으셔도 됩니다. 답은 없어요. 고점과 저점을 안 넘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점 깼고요. 요 고점을 안 넘는 고점, 그리고 이 저점을 깨는 저점, 이렇게 되고, 자, 쌍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다시 저점을 깨죠. 그리고 안 넘는 고점, 그리고 넘는 저점, 이렇게 하면 대추세가 완성이 되고, 이 대추세가 뭡니까? 바로 우리 지금 6월부터 10개월 동안의 우리나라 국내 선물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하락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일단은 큰 그림, 여러분들의 차트 분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추세선이 지금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구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쭉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작년 9월부터 그리고 10월에 방송에서 이런 고점과 저점, 코스피와 국내 선물을 맞췄는지 그 기법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박스장과 추세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킬링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선 그리는 연습을 쭉쭉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일봉 차트 있지 않습니까? 뭐 나스닥, 골드, 오일, 뭐 S&P 항생 다 상관없습니다. 국내 선물까지 추세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그런 추세선을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선물과 코스피를 일단은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이죠. 여러 가지 지수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자, 국내 선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국내 선물과 코스피를 일단 보면, 자, 이번 슈팅 자리라고 한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역으로 보는 거죠. 작년이니까 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10월 달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2일 날 정확하게 국내 선물 360포인트와 코스피 2750포인트 선까지 일단은 내려올 것이다. 왜냐면 슈팅 자리라고 제가 돼 있는데요. 추세선이 터지는 시점입니다. 횡보 박스를 그리다가 이제 위쪽으로 쭉 뻗었죠. 이 자리도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도 뭡니까? 횡보 박스를 그리다가 추세선이 쭉 뻗은 시점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선물 360포인트와 코스피 2750포인트,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4달 전에 예측 가능했던 요 자리까지 찍었고, 자, 두 번째 자리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이 더 가라앉을 수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아직 안 끝났고요. 시장이 더 가라앉을 수 있고, 러시아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더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국내 선물은 325포인트입니다. 국내 선물 325포인트와 코스피는 지금 현재 2678포인트 짐신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2450포인트까지 일단은 하락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런 추세선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잡으시고 추세선을 이용해서 어떤 의미 있는 자리의 슈팅 자리라든지 뭐 매도 쪽으로의 슈팅 자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으시는 이런 전략 기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느 차트든 상관없습니다. 일봉 차트 꺼내시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런 선들을 계속적으로 그려보시면 큰 그림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추세선 큰 그림 잡는 기법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링크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상황, 실시간 질문 같은 거 제가 답변을 계속 해드리니까요. 밑에 링크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